우리 한약 먹을 때 음식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사실 참 답이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쉽게 한약 처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의 어떤 한약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레셔넬은 근거란 얘기예요. 몇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문헌에 우리가 황제내경이나 혹은 본초강몽이나 이런 문헌에 나온 걸 근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이따 계지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고문헌에 나온 게 진짜냐라고 묻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숙지왕과 무씨가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지왕과 무는 성질이 상반돼요. 무는 소통시키고요. 숙지왕은 모아줘요. 끈적끈적하게. 숙주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요. 물을 먹으면 소화를 오래 시켜주죠. 보하려고 하는데 무씨를 먹어버리면, 나복잡을 먹어버리면 나가버리겠죠. 무씨로 소통시키려고 하는데 숙주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혀버리겠죠. 효과가 서로 다른 거예요. 반대되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되는 약을 쓸 수 없어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써요. 실제 한약도 상반되는 효과를 많이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반대된다를 꼭 쓰면 절대 안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되게 퀘스처너블해요. 실제 삼자양친탕 같은 기침약이잖아요. 삼자양친탕. 노인네들 기침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쓸 때 육미 같은 데서 삼자양친탕을 합방한다고요. 숙지왕이 군약인 육미에다가 나복자가 군약인 삼자양친탕을 합방한다고요. 과연 이 고문원에 나오는 그 뭐 상반된다는 약에 대한 뭐 상외한다, 상반한다라는 거 책마다 달라요. 고문원 책마다 뭐 의방유치에 뭐 또 다른 책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앤스키나 이런 데서 딱 정리해 놓은 걸 배운단 말이죠. 실제 그게 중요하냐, 고문원에 나왔다 그래서 그게 트루냐라고 묻는다면, 아까 그 친구도 그랬잖아요. 실제 숙주향이랑 무 아무리 먹어도 하얘지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is there actual reference가 있느냐? 많은 한의사들이 뭐 소고기, 닭고기 안 된다, 뭐 이러는. 근데 고문원에 나와 있다면 그래도 내가 양보를 하겠는데, 그 레퍼런스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왜 한약 먹을 때 닭고기 먹으면 안 되는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것도 레셔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헛소리를 한 걸 계속 재생산해요. 그거에 바탕에서 계속 재생산한다고요. 근거를 캐물어 보면 결국 올라가 보면 되게 허접한 근거든지 아예 근거가 없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문원에 나와 있는 게 사실 증거로 판별되기 어렵지만, 취급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나마 애니션 텍스트에 있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실제 엠프리컬하게 실제 숙주향먹이랑 나복자 같이 먹더니 10,000명 중에 하나라도 머리가 하얘졌어. 이런 게 엠프리컬한 거예요. 경험적인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클리니컬하게 뭐 트라이얼이 있었다든지 임상적인, 아니면 뭐 생쥐라도 실험을 해서 어떤 에비던스가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실제 어떤 약과 어떤 약을 섞어 썼을 때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커피 얘기 나왔구나. 마황하고 커피는 되게 시너제릭하기도 하고 부작용을 만들기도 해요. 아시겠죠? 마황도 교감신경 흥분하고 커피도 교감신경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옛날에 많이 썼던 컨비네이션이 커피랑 마황이었어요. 되게 효과 좋아요. 근데 쓰면 안 되는 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한약 처방에서. 이 개념을 알면.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자, 두 번째는 한약이 음식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한약이 음식과 지금 뭐 이렇게 합성약의 중간 정도 된다고요. 뭐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한약은. 일부 한약 음식이 아닌 약들이 있어요. 뭐 마황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뭐 특별하게 뭐 유효 성분이 있는 약들 말고는 음식 갖고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게 한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의 성질에 크게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이렇게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발산시키게 만들었는데 다른 음식이 그거랑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요.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라고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자, 1000년 전에는 우리가 먹을 게 소고기, 닭고기 그것도 바베큐도 없이 삶아 먹는 시절이라고 봅시다. 1000년 전에.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닭고기가 열이 많다고 해서 한약을 먹으면서 닭고기는 안 먹는데 신라면은 끓여 먹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 과거에 어떤 한의사가 1000년 전에 얘기한 거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신라면이 더 열하겠어요? 닭고기가 열하겠어요? 좋아요. 라면 먹지 말랍니다. 라면 말고 딴 거 생각해 봅시다. 열 많은 음식 엄청 많아요, 지금 세상에. 1000년 전엔 먹을 게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갖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 라빈스 찬 거 엄청 많아요. 코카콜라 뭐 건강하다 하는 것 중에는 뭐 아침에 막 녹즙 차가운 거 마시면서 따뜻한 약 먹으면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 컨젝츄예요. 그냥 인퍼런스예요. 이게 뭐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렇게 따뜻한 약 주는데 냉면 이렇게 막 먹고, 혹은 뭐 아침에 건강에 좋다고 녹즙 마시고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약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뭐, 돼지고기, 닭고기 안 된다. 근데 왜 페퍼는 처먹어요? 처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페퍼는 엄청 성질이 극단적이거든요. 할라피뇨 처먹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뭐 숙주황이나 레디쉬라든가 뭐 커피랑 마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고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한약 먹는데 괜히 소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한약 먹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금할 건 뭐냐면 성질이 극단적인 건 무조건 피하는 게 좋죠. 우리 한약이 음식이기 때문에.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소고기, 닭고기는 우리 괜찮은데, 진짜 극단적인 거 우리 많이 먹잖아. 뭐 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매운 라면이라든가, 뭐 매운 음식이라든가. 극단적인 건 피하는 게 한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마저도 그렇게 증명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한약을 볼 때 아주 엄격하게 따르느냐? 저는 별로 안 따라요. 그냥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 소화 잘 되는 것도 또 중요하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옛날 문서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아마 그 업로드 해드렸을 것 같은데 요거만큼 잘 쓰인 논문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논문에 보면 뭐 이런 고맙죠. 감사하죠. 이 지규영 선생님이 혼자 고생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게지탕을 먹을 때 이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뭐 한 대는 아니고 송나라 때 판본에 있는 거니까 이게 실제 장정경 선생의 사안원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네, 보면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인데 게지탕을 먹으면서 날 것, 냉한 것, 찰진 것, 미끄러운 것, 짐승고기, 밀가루 음식, 5가지 매운 음식, 술 이건 뭐예요? 우유인가 봐요. 악취가 나는 음식을 금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든 이 음식 금기가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봐도 돼요. 예, 상한론의 금기사항. 이걸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 의식 없이. 이게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향신료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향신료. 그 향신료는 보통 성질이 강해요. 그다음에 이제 복약법에 대한 근원들을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대의간에서는 이 무의의 한대의간에서는 방제 약물수가 많아지고 처방 내용도 금방내요. 혹은 돼지고기 안 된다. 저육이 안 된다. 물고기가 안 된다. 무슨 야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한론의 금기사항과 비슷해지고 결국 이게 다 상한잡변론에 있었던 그 금기사항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그 금기사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가 상한론에서 게시탕 먹을 때 죽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죽을. 그러니까 게시탕을 따뜻하게 하지만 약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음하는 약을 주면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야 돼요. 게지탕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걸 열을 생산하려면 게지는 혈액순환 사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술처럼. 근데 죽을 먹어줘야 열을 생산하죠. 옛날에 죽 먹기도 힘들었는데 죽이 들어가서 열을 생산할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따뜻하게 먹는 게 좋겠죠. 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음식 지도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양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따뜻한 약을 줬는데 냉면 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양력이 상반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한약이. 이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라는 거 뒤에는 별 얘기 없고요. 이 상에서 보면 돼지고기 생선이 일찍부터 금기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뭐 술과 어떤 채소, 신미, 매운맛 다 성질이 강한 것에도 금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 외에 생선, 술 이것도 뭐예요? 향신료가 되는 야채들, 그러니까 뭐 실란트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다 약이잖아요. 지금 곽향이라든지 이게 다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오행론에 있어서 약물 배합하는 거 이런 건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된 게 현대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금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한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환자 보실 때 음식 금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체질을 설명하신다면 체질에 맞춰서 혹은 병증에 맞춰서 이 사람이 냉한 음식 때문에 속이 냉한 사람인데 찬 음식 계속 섭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몸에 좋다는 파이버가 많은 음식도 되게 탈날 수 있어요. 체질에 맞춰서 병증에 맞춰서 음식 금기를 자세히 써주세요.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조심하고 술 먹지 말고 특히 술 그것도 그냥 자극적 음식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좋아해서 물어보셔가지고 평소 많이 먹는다 그랬으면 그럼 필수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설명할 때 꼭 근거를 주세요. 그냥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소화 안 되는 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 약에 무슨 약이 들어있으니까 술 먹지 말고 찬 거 먹지 말고 밀가루 음식은 반으로 줄이고 설탕 섭취 정말 줄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병 만드는 거, 찬 거, 혹은 뭐 자극적인 거, 속 쓰린 사람한테 고춧가루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좋잖아요. 소금도 문제예요. 그런 거를 약 먹는 동안 좀 식습관을 개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복약 금기는 본질을 생각하세요. 저 헛소리들 집어치우고 2000년 전에 먹는 거랑 지금 먹는 거랑 완전히 달라졌는데 무슨 2000년 전에 했던 지침을 지금 주고 있냐고요. 지금 맞춰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병증이 뭔데? 이렇게 차가지고 자꾸 설사하는데 찬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속이 쓰린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복약 금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복약 금기는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거 외워서 따지고 할 건 없다. 근데 임상적으로 밝혀진 것도 있다. 경험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그런 것들은 본철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더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